요즘 달고나 뽑기 참 핫하죠. 제 어린 시절에도 이 달고나 뽑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학교 앞 뽑기 포장마차 사장님이 10회 이용 시 1회 무료라는 파격적인 문구를 걸어서 주변 학교의 학생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입소문을 타고 335 모인 친구들을 따라서 저도 그곳에 몇 번 방문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 포장마차는 높은 매출을 기록해서 옆에 있던 작은 문구점까지 사들이면서 문구류도 팔게 되고 오락기를 들여오면서 종합몰로 점차 규모를 키워가게 되죠. 이렇게 학교 앞 골목을 독점하고 아이들의 마음까지 가져가게 된 달고나 가게 추억. 높은 수준의 공간에서 다양한 놀거리 서비스를 즐길 수 있었던 이 장소는 계속 방문하고 싶은 놀이터와 같습니다. 이런 놀이터 같은 공간은 온라인 세상에도 존재하죠. 바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무한한 영역 확장과 시장 독점을 통해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가 그러한 플랫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처럼 다양한 사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규모 고객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우리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슈의 중심에 놓인 플랫폼 규제에 시선을 맞춰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호스트 김민지입니다. 이미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 우리보다 앞서서 디지털 시장법을 발의했고 일본의 경우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죠. 거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빅4를 가진 미국도 지난 6월에 하원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단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사전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왜 그럴까요? 최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이슈들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건지 본격적인 빅테크 기업의 규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위 시총이 뒤바뀌어 버릴 만큼 급성장해버린 빅테크 기업들.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생활 곳곳에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확장성 때문에 개별 산업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세부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로 얽혀 있어서 빅테크 기업에 관한 규제 또한 일률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거나 완화해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자유경제 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이 막강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가진 미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에서 지난 6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아마도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이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GAFA, 그러니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이 4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필두로 유사한 의원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쟁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러한 법안들은 우리 기업들이 아직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큼 시장 지배력이 절대적이지 않은 만큼 직접 그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법안들은 아니지만 매출액이나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락인, 즉 고착 현상을 방지하고 공정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의 조항들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기존 공정거래법에서의 지위 남용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 또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연 빅테크 기업이 확장하고 있는 개별 산업들의 실정에 맞는 어떤 실효적인 법안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법안은 어떤 게 다를까요? 먼저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라고 명시를 해뒀는데요. 여기에서 일정한 규모 요건이란 직전 사업연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한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의 범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중개 거래액의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그 시행령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의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하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경우에는 대상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이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5천만 명 이상인 플랫폼, 미국 내 월간 활성 비즈니스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간 순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플랫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6천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규제 기준을 실질적으로 정해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빅4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 대상이 동네 슈퍼마켓에 불과하다면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적용 대상은 멀티플렉스 체인 기업, 그러니까 진짜 빅4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상의 차이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아직 내수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 국내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과 점유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고 또 그 사업 확장 영역도 개별 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안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법안이 우리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규제 대상만큼이나 법안 내용에서도 그 차이는 크지만 비슷한 부분을 조금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미국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 법안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헬스클럽에 가입해서 운동을 할 때 다른 헬스클럽의 운동복도 못 입게 하고 레깅스도 못 입게 하고 해당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운동복만 입도록 강요를 하는 걸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미국의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우려와 인식이 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으로 시장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인수합병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그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미국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에 대해서 시선을 맞춰봤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을 두고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목소리와 자율 규제에 두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두 목소리가 한 번에 들린다는 것은 이 규제 법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플랫폼은 기업을 주체로 한 생산자, 소비자를 잇는 양면 시장이자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모인 이해관계자들의 산업 생태계 모습이지 않을까요? 플랫폼이 추구해온 지식과 서비스 등의 공유와 개방이라는 선량하고 건강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법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 새로운 주제에 시선을 맞춰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김민지였습니다.